장관이 와가지고 막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막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낄 만큼 바뀐 거 없거든요. 법 제도적인 어떤 울타리, 이게 미흡한 것도 가장 큰 문제고, 그렇지만 이제 대학 내 각종 공동체적인 어떤 공동체 회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에서도 다른 기관들처럼 권력형 성폭력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그 어떤 실질적인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학 내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황당한 게 그렇게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에서 바뀐 법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 성폭력 관련해서 뭐냐면 교원의 징계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고, 교육부가 그때 막 대학 내에서 미투 운동 막 벌어지고 하니까 막 장관이 와가지고 막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막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낄 만큼 바뀐 거 없거든요.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또 정말 법안 개정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또 추가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학 내 성폭력 문제로 싸우고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를 상대로 뭐 교수를 이제 징계하게 하거나 또는 재판을 해가지고 교수를 상대로 승소를 거둔 사례들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승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본인이 디디고 있는 이제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분들이 되게 많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수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알게 모르게 이제 따돌림을 당하거나 기피를 당하는 거죠. 대부분의 대학원생들 자기 공부하고 싶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기 학업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법 제도적인 어떤 울타리, 이게 미흡한 것도 가장 큰 문제고, 그렇지만 이제 대학 내 각종 공동체적인 어떤 공동체 회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내 주변에서 내 동료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주변의 동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또 많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어떤 뭐 안내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대학 실험실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내가 우리 지도 교수한테 나는 반발을 들면 안 되지, 나는 학위를 받아야지 등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홀로 싸우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피해자가 홀로 고립되고 낙인이 찍히고 2차 가해를 당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크게는 법제도를 바꾸고 2차 가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당사자들을 조력할 수 있는, 그리고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을 엄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제도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노조가 또 해야 될 역할, 그리고 학생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은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기댈 수 있는 대학 내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내 성폭력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들이 지금 한 몇십 개 된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전체 대학에서 다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피해자 보호나 학생들 권리 구제의 기능을 온전히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권센터가 학교 총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요. 대부분의 보직 교수들이 인권센터 장을 합니다. 모든 대학에서. 별도의 이제 인권 전문가가 장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인권센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어떤 고용 안정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들이 대다수고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도맡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돌봄 노동자나 보육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처우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분들이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셔야지 사실은 그분들이 돌보는 환자들이나 학생들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 직원들도 고용 안정성 보장받고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그런 조건에 있으셔야지 피해자 학생의 편에서 보다 더 여유롭고 정말 자신의 능력을 100분 발휘하시면서 이렇게 공정하고 전문적인 일처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끝으로 성평등 관련한, 그러니까 여성학 이런 전공자분들이 인권센터에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법학 전공자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변호사나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안정성에 이제 기대서 소위 말해서 학교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권센터를 의무화하고 인권센터의 독립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용들을.
이제 두 번째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문제인데요. 교원 징계위가 있고 교원들을 징계하는 기구이지만 문제는 이제 교원 징계위가 굉장히 그 가해 교수 편파적으로 심의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징계위원회 학생들 포함시켜라. 그리고 징계위원이 제대로 이제 심의하지 않았을 시 예컨대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이런 걸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견제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 건지 이런 것들 좀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법 개정을 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교원은 이제 교원 소청 심사위에 그러니까 소청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했던 교수들이 이제 막 마음대로 해고당하고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만든 기구라고 저는 들었고 지금 또 비리사학이나 또는 이제 강사도 교원이니까 강사의 해고 문제나 이런 거를 할 때 교원 소청 심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한다고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피해를 입은 어떤 징계 사안을 다룰 때 학생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소청 당사자는 교원이고 그 교원이 이제 가해자라고 치면은 가해자의 진술과 징계 어떤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만 이제 비추어서 징계가 이제 정당하니 부당하니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든 또는 그 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교원 소청 심사위에 출석을 해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해라. 이제 이런 법안들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안들은 지금 21대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권인숙 의원실 비롯해서 여러 의원실에서 발의를 하셨고, 근데 이제 단순히 발의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노조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시청해주세요.